피해자 이승래 씨는 누나 부부가 운영하는 중장비 기사학원 건물 바로 옆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종종 학원 일도 돕던 굴삭기 운전기사였다. 2005년 12월 3일 토요일 저녁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상하게 여긴 동료 중장비 기사가 컨테이너를 직접 방문했다가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다. 현장은 선열이 낭자했고 가재도구가 어지럽게 널렸으며 시신에는 칼에 찔린 듯 보이는 수많은 자상이 남아있었다. 부검 과정에서 칼 자국이 무려 200개가 넘게 238개 발견되었다고 한다. 잔혹한 살인수법 때문에 원한에 의한 살인이란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피해자는 딱히 주변에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의 신체 뒷면에 집중된 무수히 많은 자창을 분석한 결과 흉기는 2자루 이상이 사용된 듯 하였고 범인 손에도 상처가 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다. 현장에 남아있는 머리카락과 혈흔은 모두 이 씨의 것이었고 범인이 현장에 남긴 단서는 270 정도인 전투화 발자국으로 보이는 족적뿐이었다. 살해 현장인 컨테이너와 학원 건물은 도로의 외곽에 위치했기 때문에 범인은 이 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었다. 범인은 컨테이너에 침입한 후 이 씨의 배후에서 공격하여 등과 목을 찔렀고 피를 엄청나게 쏟았다. 사망에 이를 때까지 흉기를 계속 휘둘렀으며 그렇게 이 씨는 일어서지도 못한 채 죽어간 것이다. 핏자국이 적었던 원인은 현장에 나뒹굴던 침대용 매트리스라고 밝혀졌다. 매트리스가 바닥에 피를 거의 대부분 흡수했던 것. 또한 범인이 현장을 뜨기 전에 피해자를 다시금 칼로 찔렀으리라 추정되었는데 피해자의 등 쪽에 집중된 무수한 자창이 이때 생긴 것으로 보였다. 범인의 이상한 직작과 강박을 읽어낼 수 있었다.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학원과 연관된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용의자 133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정신병력이 있는 학원 관련 인물이라는 2가지 조건을 만족했다. 당시 학원생이었던 강씨. 2005년 강씨는 국비지원 지게차 면허 5개월 과정을 다니는 수강생이었는데 늘 혼자 있지만 조용하거나 내성적이진 않았고 강사에게 꼬치꼬치 집요하게 캐묻고 원만한 성격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전엔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했지만 양극성 전공장의 진단을 받고 1년여 만에 하사로 의병 제대를 했고 이후에 정신과 진료 기록은 없다. 강박과 집착이 강한 성향을 보였는데 이후에 수상한 행적이 밝혀지면서 순식간에 매력 용의자로 떠올랐다. 강씨는 11월 30일에 돌연 학원을 자퇴한다. 수료를 일주일 남짓 앞둔 갑작스러운 자퇴였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인 12월 3일 오전에 강씨는 모친과 함께 황급히 여수시를 떠났다. 시신 발견 5일 뒤에야 조사할 수 있었다. 계속 집에만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조사 중에 경찰은 강씨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붕대를 감았음에 주목했다. 상처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강씨와 모친은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락 사진을 찍는데 아물기는 했지만 상당히 깊게 베인 듯한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용의자 강씨와 피해자 이승래 씨는 학원에서 단 한 번 얽혔던 사건이 있었다. 강씨가 학원을 그만두기 보름 전 강씨는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에게 시비를 걸다 곱싸움이 벌어졌다. 강씨가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소동이 커지자 이 씨가 나가며 다툼을 거칠게 말리는 과정에서 강씨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은 모근이 없어 혈액형만 알 수 있었는데 숨진 이 씨와 강씨는 똑같이 어영이었다. 강씨는 육군에서 전역하며 전투화 2켤레를 가지고 갔다고 그의 동기들은 증언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때 그의 집에서는 전투화 1켤레만이 발견되었다. 이 전투화는 사건 현장에 남은 족적과 크기도 문양도 일치했다. 이처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나 수상한 용의점이 많았기에 수사관들은 강씨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하여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인다.